안녕하세요, 하나리입니다. 오늘은 블렌더 설치하기부터 블렌더 기본 조작 방법 같은 입문자 분들을 위한 튜토리얼 영상으로 가져왔어요. 사진에 보이시는 아이소메트릭 방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블렌더 설치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웹 브라우저에서 블렌더 다운로드를 검색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인 blender.org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서 블렌더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다운로드가 보이시죠?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다운로드 블렌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일 경우에 바로 눌러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맥을 쓴다 하시면은 밑에 맥 클릭해 주신 다음에 각자가 사용하시는 버전에 맞는 걸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설치가 완료되면 블렌더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블렌더를 열면 이런 창이 뜨죠. 여기서 최신 파일을 오픈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파일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마우스로 여기 바깥쪽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블렌더 창으로 들어오게 돼요. 우선 왼쪽 위에 파일에서 세이브를 눌러서 블렌더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치 클릭해 주시고 밑에 이름까지 적어 주신 다음에 세이브 블렌더 파일을 클릭을 해주세요. 작업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주시면서 이 파일이 날아가지 않게끔 저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단축키는 컨트롤 S를 누르시면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가장 먼저 3D에 대한 기본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은 2D는 X랑 Y,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만 존재하는 평면적인 형태를 뜻하죠. 근데 3D는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보는 입체적인 형태를 말해요. 2D랑은 다르게 X랑 Y뿐만이 아니라 Z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블렌더에서는 X축을 좌우 방향을 뜻해요. 이 빨간색 줄 보이시죠? 이 빨간색 줄이 X축을 뜻하고 요 초록색 줄이 Y축을 뜻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 줄이 Z축을 뜻해요. X축은 좌우 방향, Y축은 앞뒤 방향, Z축은 위아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초적인 U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운데에 보이는 이 네모난 창을 3D 뷰포트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할 주요 공간이 될 거예요. 이런 3D 객체를 만들고 편집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요 네모난 창을 아웃라이너라고 합니다. 이 아웃라이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목록으로 요 3D 뷰포트에 있는 모든 객체를 이렇게 글씨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3D 뷰포트에서 마우스로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물체가 떠있죠. 이 물체를 클릭하면은 아웃라이너에서 동시에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택한 이 가운데에 있는 네모를 큐브라고 부르고 요거를 카메라라고 부르고 이거를 라이트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아웃라이너 밑에 보시면은 요 네모난 부분을 속성창이라고 해요. 3D 뷰포트에서 큐브를 선택하면은 속성창이 이런 식으로 뜨고 카메라를 선택하면은 여기 카메라 아이콘 모양이 뜨죠. 라이트를 선택하면은 전구 모양 아이트가 떠요. 이렇게 3D 뷰포트에서 선택한 객체의 속성을 볼 수 있는 창이 이 프로퍼티스 속성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3D 뷰포트에 있는 이런 객체들을 제가 오브젝트라고 부를 거예요. 3D 뷰포트 왼쪽 위에 보시면은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 저희가 선택한 마우스로 클릭한 이 오브젝트들의 속성을 또 수정할 수 있는 게 이런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지금 3D 뷰포트에 기본으로 나와 있는 카메라, 큐브, 라이트를 제외한 다른 오브젝트들을 또 꺼낼 수 있는 공간이 오브젝트 왼쪽에 있는 Add예요. Add를 누르시면은 메쉬, 커브, 서페이스, 메타볼, 텍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존재하죠. 여기서 이제 클릭해서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3D 뷰포트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제 화면 조작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마우스 가운데 휠키 있죠. 휠키를 꾹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으로 마우스 휠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키를 위아래로 굴려주세요. 휠을 위아래로 굴리시면은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가 돼요.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이제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그러니까 마우스 휠이겠죠?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로 또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돼요. 이렇게 화면 조작하는 방법을 손에 익혀야지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영상 멈춰주시고 마우스 휠 확대 축소, 마우스 휠 클릭해서 이렇게 회전, Shift 마우스 휠 눌러서 화면 이동, 이런 거를 손에 익혀주시면 좋아요. 새로운 오브젝트를 불러와 볼게요. 내가 삭제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마우스 왼쪽 클릭해 주시고 블렌더에서는 앞으로 단축키를 많이 외우실 거예요. 삭제하는 단축키는 X예요. X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삭제할 거냐 라고 떠요. 여기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오브젝트가 삭제가 됩니다. 3D 뷰포트랑 아웃라이너랑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아웃라이너에서도 이렇게 큐브가 사라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방금 새로운 큐브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왼쪽 위에 있는 Add 버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Add를 누르시고 메쉬에서 몽키라는 거를 한번 꺼내 볼게요. 몽키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3D 뷰포트에도 이렇게 원숭이가 나타나고 아웃라이너에서도 얘 이름이 수잔이에요. 수잔이라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키를 이용해서 화면을 회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키보드 넘버패드 있죠. 넘버패드로도 화면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키보드 숫자 1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면 뷰로 와지게 됩니다. 왼쪽 위에를 봐주시면 프론트라는 게 뜨죠. 이게 정면 뷰를 뜻해요. 그 다음에 숫자 넘버패드 3번을 눌러주시면 라이트라고 뜨죠. 오른쪽 뷰로 와지게 돼요. 그 다음에 7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탑이라고 뜨죠. 탑뷰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면, 3번은 오른쪽, 7번은 탑뷰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뷰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뷰는 숫자 0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와지게 됩니다. 카메라 뷰로 들어오시면 이 네모난 창이 뜨죠. 이 네모난 창이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뷰예요. 저희가 나중에 이 3D 창을 계속 3D로만 볼 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으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랑 영상을 출력을 할 때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이 뷰 있죠. 이 뷰로 영상이나 이미지가 출력이 됩니다. 카메라 뷰에서 나가고 싶으시면 다시 숫자 0번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화면 조작이 끝났고 저희 환경 설정을 같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은 에디트라는 게 있죠. 에디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 창으로 들어가 줍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레졸루션 스케일을 봐주시면 되는데 레졸루션 스케일이 아마 여러분들은 기본값인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화면의 글씨 크기를 말해요. 저는 레졸루션 스케일이 1로 하면은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한 1.6 정도로 이렇게 키워줬어요. 그 다음에는 인풋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인풋의 키보드 부분에 Emulate 넘버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노트북 키보드나 아니면은 그 작은 키보드 있죠. 오른쪽에 넘버패드가 없는 키보드일 경우에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작은 키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넘버패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넘버패드 1번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뷰포트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비게이션 봐주시면 오토 부분에 뎁스라는 게 있죠. 뎁스를 체크해 주셔야지 화면 확대를 했을 때 깊이감이 더 많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 뎁스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키맵 보시면은 Select All Toggle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A를 단축키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D 뷰포트로 가서 단축키 A를 눌러주시면은 모든 오브젝트가 전체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A를 누르면 오브젝트 전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 가시면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사이클 렌더 디바이스라는 게 있죠.
여기서 나는 그래픽 카드가 있는 컴퓨터다 하시면은 쿠다나 우픽으로 해주시면 되고, 나는 그래픽 카드가 없는 노트북을 사용한다 하시면은 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논을 눌러주시면은 CPU만을 사용해서 이미지나 영상을 출력하고, 쿠다나 우픽으로 하시면은 GPU를 사용해서 이미지나 영상을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요 쿠다 같은 경우에는 GTX 그래픽 카드일 경우에 쿠다로 해주시면 되고, 나는 RTX 그래픽 카드다 하시면은 요 오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메모리 부분에 언두 스텝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실수를 해서 뒤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횟수를 요거 언두 스텝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최대값인 256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이브 앤 로드로 가주시면은 오토 세이브가 있죠. 저희가 저장을 실수로 까먹고 안 했을 때 블렌더가 자동 저장을 해주는 기능인데, 자동 저장해주는 타이밍을 저는 1분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다 설정을 해주셨으면은 밑에 요 네모난 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오토 세이브 환경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수정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고, 혹시 모르니 요 세이브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 수정한 것도 다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해주셨으면은 X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주세요. 이제 오브젝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우선 카메라랑 라이트는 삭제를 해줄게요. 카메라 선택하시고 X 눌러서 딜리트, 라이트 선택하시고 X 눌러서 딜리트. 이거 원숭이 선택해 주시고 가까이 가주신 다음에 오른쪽 속성창 봐주시면은 네모 주황색 박스 선택하시면은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폼은 위치 회전 크기 값을 말해요.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마우스를 3D 뷰포트 창으로 옮기셔서 단축키 N키를 눌러주세요. N을 눌러서 제일 위에 아이템을 보시면은 트랜스폼이 있죠. 여기 있는 트랜스폼이랑 속성창에 있는 트랜스폼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선 이거를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위치 회전 크기 값을 바꿔볼게요. 로케이션 X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 원숭이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돼요. Z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로케이션 X, Y, Z 값이 변형이 됐는데, 얘를 원래 위치로 돌리고 싶으면은 X, Y, Z를 숫자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마우스를 제일 위에 갖다 대시고 클릭하시고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숫자 0 엔터 하시면은 얘가 처음에 나타난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원숭이 회전도 시켜볼게요. 로테이션 X, Y, Z를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원숭이가 회전이 됩니다.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얘네 쭉 드래그 하시고 숫자 0.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움직이시면은 X축, Y축, Z축으로 크기가 바뀌어요. 스케일은 로케이션이랑 로테이션이랑 다르게 기본값이 111이에요. 왜냐면 스케일은 000이 되면은 얘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성창에서 위치 회전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로케이션 단축키를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로케이션 단축키는 G예요. 원숭이를 클릭하고 단축키 G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원숭이의 위치 값이 바뀝니다. 여기서 내가 원숭이의 위치를 두고 싶은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은 원숭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원숭이를 이렇게 움직이셨을 때 원숭이 위치 바꿔놓은 거를 취소하고 싶다 하시면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G키 누른 게 취소가 됩니다. 회전은 로테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R이에요. 단축키 R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뱅글뱅글 마우스를 돌리시면은 원숭이가 회전이 됩니다. 스케일 단축키도 스케일의 앞글자를 따서 S예요. S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크기가 커져요. 특정 축으로만 트랜스폼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선 트랜스폼 단축키를 눌러주세요. 저는 Y축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G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Y축이니까 Y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Y축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Z축으로 회전을 시키고 싶다 하면 이번에도 회전값인 R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축인 Z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Z축으로만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GY, RX, SZ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단축키랑 그 다음에 원하는 축을 누르면은 특정 축으로만 위치, 회전, 크기 값을 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잠시 원숭이는 X 눌러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위에 Add 눌러주시고 메쉬에서 큐브를 하나 꺼내줄게요. 큐브를 꺼내주시고 만약에 나는 이 기본 도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런 수정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존재해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오브젝트 모드라는 게 있죠. 오브젝트 모드를 클릭해 주시면은 다양한 모드가 존재해요. 여기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시면은 갑자기 오브젝트에 이렇게 점점점이 생겼죠.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3D 공간에서 하나의 좌표를 가지는 이런 점을 블렌더에서는 버텍스라고 합니다. 이 버텍스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되면은 선이 돼요. 그래서 블렌더에서는 두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의 선 있죠? 선을 엣지라고 부를 거예요. 이 엣지랑 엣지가 연결되면은 하나의 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면을 블렌더에서는 페이스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이스랑 페이스로 이루어진 요 하나의 오브젝트를 메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상태만 메쉬인 게 아니라 요 상태 있죠? 이렇게 그냥 평면인 이 상태도 메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점이랑 선이랑 면으로 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블렌더에서는 메쉬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드가 에디트 모드 옆에 보시면은 이 점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의 점을 선택할 수 있는 버텍스 모드,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엣지 모드, 제일 세 번째는 면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스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의 점선 면을 선택해서 디테일한 수정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에디트 모드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볼게요. 에디트 모드로 와주신 다음에 이렇게 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점을 선택하시고 아까 저희가 오브젝트 모드에서 트랜스폼을 변경했죠. 그것처럼 에디트 모드에서도 여러분이 선택한 점선면의 트랜스폼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페이스 선택 모드로 와주시고 면 이렇게 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스케일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 하나의 면만 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G키 눌러도 이렇게 면의 위치가 바뀌고 R키 눌러도 면의 회전값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 오른쪽 속성창을 같이 봐주시면은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위치, 회전, 크기가 바뀌면은 이 수치가 변했었죠. 근데 에디트 모드는 정말 디자인적인 용도만 변경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면을 선택해서 스케일이나 회전이나 위치를 바꿔도 이 속성창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는 디자인적인 변경을 하는 모드고 이 속성창에 있는 트랜스폼 값을 변경하는 거는 오브젝트 모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트 모드에서 이런 메쉬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면을 이렇게 선택을 했었죠. 면 안에 새로운 면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면 안에 새로운 면을 추가한다 라고 해서 이름이 인셋 페이스예요. 인셋 페이스의 앞글자를 따서 단축키 I예요. I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면 안에 새로운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면들이 나눠졌죠. 이 면을 잡고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단축키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페이스 관련 편집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페이스라는 게 있죠. 이 페이스를 눌러주시면은 인셋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인셋 페이스 기능을 주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단축키로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작업 시간을 줄이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축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선택한 이 면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새로운 면으로 돌출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한 버텍스 엣지 면을 돌출시키는 거를 익스트루드라고 해요. 얘도 페이스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위에 페이스 보시면은 익스트루드 페이스라는 게 있죠. 이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면이 뽑힙니다. 얘도 단축키로 알려드리자면은 익스트루드의 앞글자를 따서 E예요. 영어 E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물론 면뿐만이 아니라 엣지 모드에서 엣지 선택하고 E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엣지가 뽑혀요. 또 버텍스 선택 모드에서 버텍스를 선택하고 E를 누르면은 이렇게 버텍스가 뽑히게 됩니다.
루프컷이라는 것도 알려드려 볼게요. 루프컷은 엣지 관련된 속성이에요. 요 선을 엣지라고 부르죠. 이 엣지를 여러 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엣지 관련 속성이니까 우선 마우스를 엣지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단축키가 컨트롤 R이에요. 컨트롤 R을 누르시면 이렇게 노란색이 뜨죠. 노란색이 떠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은 엣지가 추가가 되고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엣지의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한 번 더 하시면은 이렇게 엣지가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베벨이라는 게 있어요. 베벨도 엣지 관련된 속성인데 엣지 선택 창에서 여기 엣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베벨의 앞글자인 컨트롤 B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였던 엣지가 이렇게 두 개로 바뀝니다. 여기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엣지가 추가가 돼요. 이렇게 모서리를 동그랗게 깎을 수 있는 기능을 베벨이라고 해요.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하면서 추가하고 싶은 엣지 개수를 이렇게 정해주세요. 정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 해주시면은 이렇게 엣지가 부드럽게 깎인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삭제를 해줄 건데 이 오브젝트를 완벽하게 삭제를 하려면은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셔야 돼요. 위에 에디트 모드 클릭해 주시고 오브젝트 모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덩어리째로 클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덩어리째로 클릭을 해주시고 단축키 X 눌러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Add 눌러주시고 메쉬에서 큐브를 꺼내주세요.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여기 X축 요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바닥으로 삼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 큐브를 Z축으로 1m만 위로 보내줄게요. 여기 오른쪽 속성창에서 로케이션 Z에 1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X축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냥 보기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될 거는 없어요.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시고 버텍스 선택 모드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을 선택해 주시고 이 버텍스는 삭제를 해줄게요. 버텍스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삭제하는 단축키가 X였죠. 에디트 모드에서도 똑같이 삭제하는 단축키가 X예요. 여기서 X를 눌러주세요. 여기 위에 있는 버텍스랑 엣지랑 페이스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삭제하고 싶은 거는 버텍스죠. 그래서 딜리트 버텍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선택한 버텍스만 이렇게 삭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저는 벽이랑 바닥을 다른 오브젝트로 분리를 시켜줄 거예요.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바닥을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아웃라이너에 큐브 하나밖에 없죠? 얘네들은 지금 같은 하나의 오브젝트인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바닥을 선택해 주시고 단축키 P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세퍼레이트가 떠요. 여기서 셀렉션을 눌러주시면은 오른쪽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방금 저희가 분리시켜준 게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로 추가가 된 겁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시면은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선택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얘네들 두께감을 좀 줘볼게요. 우선 저는 바닥 먼저 해줄게요. 바닥 선택하시고 에디트 모드로 가주신 다음에 면을 이렇게 선택해주세요. 아까 면을 이렇게 돌출시키는 방법이 익스트루드였죠. 익스트루드의 앞글자를 따서 단축키 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이만큼 돌출해 주시고 이제 벽에도 두께감을 주도록 할게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계속 오브젝트 모드랑 에디트 모드랑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방법은 단축키 탭이에요.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에디트 모드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시고 벽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시 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든 면을 선택을 해줄 건데 이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추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7번 눌러서 탑뷰 가주시고 그냥 익스트루드 2를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가 돼요. 이렇게 하나의 방향으로만 익스트루드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저는 이렇게 일자로
익스트루드를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익스트루드 하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컨트롤 Z 뒤로 돌아오셔서 다시 7번 누르시고 페이스 눌러주시면은 익스트루드 밑에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롱 노멀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원하시는 두께감에서 클릭, 이런 식으로 일자로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 밑에 익스트루드라는 게 뜨죠. 이 창을 클릭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 창이 사라졌다 하시면은 F9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서 오프셋 2분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해주는 기능이 오프셋 2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알아주시면 좋은 게 익스트루드 페이스는 내가 선택한 이렇게 여러 면에 하나의 방향으로만 나오는 게 익스트루드고, 내가 선택한 면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면의 방향 있죠. 이 면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면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죠. 내가 선택한 면들의 각각의 면들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면의 방향으로 면을 돌출시키는 방법이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롱 노멀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주시고 바닥 위에 장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닥 선택해 주시고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면을 하나 새롭게 복사를 해줄 거예요. 복사하는 단축키는 Shift D인데 저희는 제자리 복사를 해주고 싶은 거죠. 제자리 복사하는 방법은 Shift D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사가 됐을 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제자리 복사가 됩니다. 얘를 다른 오브젝트로 분리를 시켜 줄게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P를 눌러주시면은 Separate Selection 이렇게 누르면은 아웃라이너에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분리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 가시고 위에 있는 것만 선택하신 상태에서 다시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주세요. 장판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얘 엣지를 여러 개로 나눠줘 볼게요. 마우스를 엣지에 갖다 대시고 단축키 컨트롤 R 루프 컷을 해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마우스를 휠을 위로 올려주세요. 휠을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엣지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한 6개 정도 휠을 위로 올려주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 그럼 이제 이 엣지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어요. 위치를 정할 때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얘네들 간의 간격이 이렇게 일정한 위치에서 블렌더가 알아서 위치를 이렇게 정해주게 됩니다. 엣지를 간격을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베벨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베벨의 단축키는 컨트롤 B예요. 컨트롤 B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이렇게 엣지가 여러 개로 늘어나게 되죠. 저는 마우스 휠을 제일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하나였던 엣지를 2개로만 늘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만 간격을 벌려주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까이 가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였던 엣지가 2개로 늘어났죠. 이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는 이 면들은 바로 삭제를 해줄 거예요. X 누르신 다음에 페이스 눌러서 면을 삭제를 해주세요. 그 물음표랑 같이 있는 슬래시 있죠. 슬래시를 누르시면은 얘네만 선택한 오브젝트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전체 선택 단축키가 A였죠. 전체 선택해주신 상태에서 2를 눌러서 마우스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두께감 정도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두께감이 생깁니다. 슬래시 눌러서 다시 바깥으로 나와주시고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겠습니다. 애드에서 메쉬에서 큐브 하나 꺼내줄 건데 요거 애드도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애드의 앞글자를 따서 Shift A예요. 메쉬에서 큐브 하나 꺼내주시고 얘를 선반으로 만들어 볼게요. 사이즈 줄여주시고 GZ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를 Z축으로 납작하게, X축으로도 납작하게, Y축으로는 기다란 요런 모양의 선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거를
왼쪽에 있는 벽에 붙여볼게요. 위에 자석 모양의 스냅을 눌러주시면은 파란색으로 뜨는데 이게 켜졌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에서 어디에 붙일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버텍스, 엣지, 페이스 요거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버텍스를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가 다른 오브젝트의 버텍스에 붙게 돼요. 여기서 얘 일단 움직여야겠죠. 움직여야 되니까 G키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붙이고 싶은 버텍스에 갖다 대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황색 네모가 뜨면서 버텍스에 달라붙게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취소하시고 이제 엣지를 눌러주시면은 얘를 G키를 눌러주시고 붙이고 싶은 엣지의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엣지의 오브젝트가 붙게 돼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취소하시고 근데 주로 페이스에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스냅 단위를 페이스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G키 누르시고 붙이고 싶은 벽에 오브젝트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벽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을 이용해서 편하게 배치를 시켜줄게요. 선반 하나 만들어 주시고 Z축으로 하나 더 복사를 해줄게요. Shift D Z 이렇게 Z축으로 하나 복사해 주시고 이제 액자를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메쉬에서 큐브 하나 꺼내 주시고 사이즈 줄여서 GZ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사이즈 좀 더 줄이고 Y축으로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좀 더 줄이고 탭 에디트 모드로 가주신 다음에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면 선택해 주시고 I 눌러서 이렇게 면을 안으로 좀 줄여줄게요. 이 상태에서 액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Y축 뒤로 익스트루드를 해줄게요. 2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얘를 벽에 붙여볼게요. GY 이런 식으로 벽에 붙여줄게요. 1번 프론트 뷰 가서 G키 눌러서 이렇게 정확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Shift D 눌러서 아래쪽에 이렇게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복사를 해줄게요. Shift D 눌러서 하나 더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얘를 이쪽 벽에 붙여줄 거예요. 이쪽 벽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얘 90도로 회전이 들어가야겠죠. Z축으로 90도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정확한 각도로 회전시키는 방법은 RZ 눌러주시고 숫자 90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정확한 각도로 회전이 들어가요. 얘도 G키 눌러서 벽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벽에 딱 붙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3번 사이드 뷰로 가주셔서 요거 액자 G키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시고 한 번 더 Shift D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액자까지 다 배치하셨으면은 여기 옆에 탁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메쉬에서 이번에는 새로운 걸 하나 꺼내 볼게요. 실린더라는 걸 꺼내 보겠습니다. 사이즈 줄여주시고 Z축으로 좀 납작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GZ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Z축으로 좀만 더 크게 해줄게요. 얘는 바닥에 붙일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스냅은 꺼줄게요. 스냅도 켰다 껐다 하는 거 단축키 알면 편하겠죠. 스냅 단축키는 Shift 탭이에요. Shift 탭 눌러서 꺼주시고 얘도 7번 눌러서 저는 7번에서 배치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7번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7번에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3번에서도 이렇게 얘가 위치한 이 높이가 적당한지 봐주시고 Shift D 눌러서 하나 더 이렇게 복사를 해줄 거예요. 얘는 다리가 될 거기 때문에 사이즈 줄이고 Z축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주겠습니다. 얘도 바닥에 붙으면 좋겠죠. 그리고 Z축으로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Shift 탭 눌러서 스냅 켜준 상태에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GZ 누르고 바닥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바닥에 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GX 이렇게 다리를 배치를 시켜주세요. 이 상태에서 탭 에디트 모드 가셔서 위쪽 면을 잡아주시고 Shift 탭 눌러서 스냅 잠시 꺼주시고 여기 위쪽 면만 살짝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GX, GY 넣어서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게끔 다리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S 눌러서 다리 위에 쪽만 사이즈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3번에서 보면 이런 모양, 1번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다시 탭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시고 요거 다리를 4개로 복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펫도 깔아줄게요.
요거 실린더 Shift D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Z축으로 사이즈를 납작하게 해주시고 S 눌러서 사이즈를 키워줄게요. 탑뷰에서 보면은 한 요정도 크기가 되면 좋겠죠. 이 정도 크기로 해주시고 Z축으로 사이즈 줄여주시고 이번에도 Shift 탭 눌러서 스냅 모드 켜주신 다음에 GZ 눌러서 바닥에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침대를 또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메쉬에서 큐브 꺼내주시고 사이즈 조절해 줄게요. 위로 올려주고 Z축으로 납작하게 7번에서 봤을 때 Y축으로도 사이즈 키워주시고 스냅 잠시 꺼주신 다음에 한 요 위치 정도로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그리고 3번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에는 높이가 한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Z축으로 좀 더 납작하게 해준 다음에 GZ 밑으로 내리고 Y축으로 좀 더 사이즈 줄여서 GY 앞으로 좀 보내줄게요. 이게 침대 몸통 부분이고 매트리스도 있어야겠죠. Shift D Z 눌러서 Z축으로 매트리스도 하나 이렇게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매트리스 사이즈를 Z축으로 조금만 더 두툼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덮고 있는 이불도 만들어줘야겠죠. 요거 선택해 주시고 Shift D Y 눌러서 Y축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X축으로 사이즈 조금 키워주시고 매트리스랑 밑에 있는 침대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Z축으로도 많이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Y축으로는 사이즈 조금 줄여주시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침대 몸통이랑 매트리스를 덮고 있는 이불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 가셔서 면 선택 모드에서 이불이니까 여기 밑쪽 부분 면이랑 이쪽 부분 면은 필요가 없겠죠. 이 면이랑 바닥 면 선택해 주시고 X 눌러서 페이스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와주시고 침대 다리를 만들어 볼게요. Shift D 메쉬에서 큐브 하나 꺼내주시고 사이즈 줄이고 GZ 위로 올려서 Z축으로 사이즈를 좀 키워줄게요. 그리고 7번 탑뷰에서 봤을 때 한 요 정도의 배치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가주신 다음에 버텍스 선택 모드로 가시고 여기 안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하고 싶은데 지금 다른 오브젝트에 가려져서 버텍스가 안 보이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엑스레이 모드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네모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엑스레이 모드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모드를 누르시면은 진짜 엑스레이처럼 여기 안에 숨어있는 버텍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안에 숨어있는 버텍스 선택하시고 엑스레이 모드를 키는 방법은 Alt Z고 또 Alt Z를 누르면 이렇게 엑스레이 모드가 꺼집니다. 또 Alt Z 누르면 엑스레이 모드가 이렇게 켜지고 밑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모드 이렇게 꺼주시고 스냅을 다시 켜주세요. 그리고 저는 Z축으로만 위로 올릴 거기 때문에 GZ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 카페트 위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알아서 버텍스가 카페트 면 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시고 여기 뒷부분에 되게 기다란 침대 다리도 있죠. 머리 부분에 Y축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줄 거예요. Y축으로 복사하는 거니까 우선 Shift D 누르고 Y 눌러주시면 Y축으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스냅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찰싹 붙게 되죠. 이 다리는 살짝 더 X축 바깥으로 빼줄게요. GX 눌러서 이렇게 바깥으로 좀 빼주겠습니다. 얘는 긴 다리가 될 거기 때문에 탭 에디트 모드에서 이렇게 바닥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부분은 카펫이 없죠. 그래서 여기 장판 위에다가 이 다리를 붙여줄 거예요. Z축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GZ 누르면은 이렇게 스냅이 켜져 있어서 장판 위에 알아서 버텍스가 붙게 됩니다. Alt Z 엑스레이 모드에서 위쪽 버텍스 선택하시고 Alt Z 밖으로 나와서 GZ 좀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한 요 정도로 높이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두 개의 선반이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서 좀 안으로 넣어줄게요. 서로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동시에 탭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에디트 모드 안에서 편집할 수가 있어요. 면 선택 모드로 가주시고 이쪽 면 Shift 누른 상태로 GX 눌러서 이렇게 마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 위에 원 하나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Shift A 메쉬에서
UV 스피어라는 걸 하나 꺼내주세요. 원 S 눌러서 사이즈 줄여주시고 GZ 눌러서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원 선택하시고 스냅을 켜주신 상태에서 한번 사이드 뷰에서 G키 눌러서 이렇게 여기 위에 위치를 이렇게 대강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1번 프론트 뷰에서 GX 눌러주시고 GZ 눌러서 이렇게 여기 위에 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거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거울도 Shift A 메쉬에서 큐브 하나 꺼내주시고 스냅은 잠시 꺼줄게요. 사이즈 줄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서 Y축으로 사이즈 늘려주시고 Z축으로도 사이즈 늘려주시고 X축으로는 좀 납작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7번 탑뷰에서 위치 이렇게 정해주세요. 그리고 바닥으로 붙여줄게요. Shift 탭 눌러서 스냅 켜주시고 GZ 눌러서 바닥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 가주신 다음에 엣지 선택 모드에서 이쪽 엣지를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얘를 둥그렇게 깎아줄 거예요. 모서리를 깎아주는 거를 베벨이라고 배웠었죠. 컨트롤 B 누르시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한 요정도 이렇게 올려줄게요. 근데 뭔가 좀 안 예쁘게 깎이죠. 이렇게 안 예쁘게 깎이는 이유는 저희가 오브젝트 모드에서 얘 스케일을 수정했죠. 그래서 오브젝트 속성창 보시면은 스케일 X, Y, Z의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베벨이 들어갈 때에도 Z축이랑 Y축에 들어가는 베벨의 그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컨트롤 B를 했을 때 Z축으로 더 많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스케일 자체가 Z축이 더 크죠, 비율이.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이 베벨이 들어가고 Y축으로는 베벨이 이렇게 짧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스케일 X, Y, Z를 같은 비율로 통일해야 베벨도 Z축이랑 Y축 비율이 똑같게 들어가게 되겠죠. 스케일 통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컨트롤 Z 눌러서 베벨 넣기 전으로 돌아오시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신 다음에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모양 있죠. 처음 태어났을 때 이 트랜스폼이 가지고 있는 이 값을 000000111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SY, RZ, G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트랜스폼이 변형됐잖아요. 얘네들을 원래 처음 그 위치 회전 크기로 바꾸려면은 이제 단축키가 Alt G, Alt R, Alt S 누르면은 이렇게 원래 크기로 돌아가게 돼요. 다시 삭제해 주시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lt S를 누르면은 이렇게 스케일이 111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모양을 원하는 건 아니죠. 컨트롤 Z 뒤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모양을 111로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현재 수정된 모양을 111로 바꿔주는 작업을 어플라이라고 하게 돼요. 어플라이의 앞글자를 따서 단축키가 컨트롤 A예요. 그러면은 로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를 시켜줄 수 있고 로테이션, 스케일 전부 트랜스폼이라면은 다 어플라이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플라이 스케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블렌더가 이 모양을 기본값으로 변경해주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얘가 스케일이 이렇게 막 변하고 난 다음에 스케일을 변경해주고 Alt S를 누르면은 저희가 어플라이 했던 그 크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X, Y, Z를 111로 똑같이 통일시켜주고 난 다음에 다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컨트롤 B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X, Y, Z 모든 축의 비율이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게 돼요. 이제 슬래시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주시고 창문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침대 매트리스 선택하시고 Z축으로 복사 하나 할게요. Shift D Z. 그리고 지금 스냅 때문에 얘가 잘 안 움직이니까 스냅 잠시 끄고 얘를 Alt S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서 사이즈 좀 줄여주시고 GY 눌러서 얘를 창문으로 만들어 줄게요. 좀 X축으로 기다랗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모양의 창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강 창문 배치시켜 주시고 여기 선만 위에 책이랑 식물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계속 여기서 오브젝트들이 생성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생성하는 곳을 여기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는 방법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위치에서 Shift A 눌렀을 때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만 여기로 옮겨주면 되겠죠. 왼쪽에 툴바를 봐주시면은 요거는 툴바예요. 단축키가 T예요. 단축키 T를 눌러주시면은 얘가 숨었다가 나왔다가 합니다. 저희가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셀렉트 박스고 그 밑에 있는 요 커서라는 거를 눌러주시면은 클릭을 할 때 이렇게 커서가 변경되게 돼요. 얘 이름을 3D 커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바에서 커서로 변경해서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되고 계속 셀렉트 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가 Shift 오른쪽 마우스예요. Shift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3D 커서 위치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3D 커서를 원위치로 돌리는 방법은 Shift C예요. 다시 Shift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커서 위치 변경해 주시고 Shift A 메쉬에서 큐브 하나 꺼내 줄게요.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책 모양, 책 크기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Shift 탭 눌러서 스냅 켜주시고 GZ 눌러서 이렇게 선반 위에 책을 다시 배치시켜 주도록 할게요. Shift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3D 커서 위치 여기로 변경하시고 이번에는 Shift 탭 메쉬에서 실린더 하나 꺼내줄게요. S 눌러서 사이즈 줄여주시고 GZ 눌러서 이렇게 선반 위에다가 실린더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로 가서 좀 모양을 수정을 해줄게요. 면 선택 모드에서 위쪽 면을 잡고 GZ 눌러서 아래로 좀 내려줄게요. 그리고 슬래시 눌러서 잠시 얘만 봐줄게요. 1번 프론트 뷰로 가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엣지 위에 갖다 대시고 루프 컷 하나 해줄게요. 컨트롤 R 루프 컷, 마우스 왼쪽 클릭해주시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루프 컷 하나 생성해주시고 S 눌러서 사이즈를 좀 키워줄게요. 그리고 선택할 때 이렇게 드래그 선택하시면은 프론트 뷰에서 드래그 선택하시면은 여기 뒤쪽이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Alt Z 엑스레이 모드에서 이렇게 드래그 선택하셔야지 숨어있는 엣지들까지 이렇게 선택이 돼요. 드래그 선택하는 거 말고 더 쉬운 방법은 루프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엣지를 루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엣지를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은 또 단축키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이 루프 위에 있는 엣지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Alt를 누른 상태로 엣지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루프 선택이 됩니다. 나는 만약에 이 루프를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루프 위에 있는 엣지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Alt 선택을 하시면은 이 루프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Alt 선택 여기 해주시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각져 있죠. 각진 거를 풀어줄게요. 컨트롤 B 베벨 해서 이렇게 각진 거를 좀 풀어주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엣지가 많아졌으니까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서 한 3개 정도로만 이렇게 키워줄게요. 그리고 위에 부분을 다시 엣지 Alt 선택해주시고 인쇄 페이스를 하나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밑쪽으로 익스트루드 2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두께감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안쪽에 있는 면은 어차피 안 보여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줄게요. X 눌러서 딜리트 페이스 하시면은 요런 화분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다시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시고 슬래시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주겠습니다. 여기 의자 위에도 똑같은 화분이 있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일로 배치시켜 줄게요. 이 화분 Shift T 눌러주시고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7번 탑뷰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위치를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겠죠. 이 액자는 X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 여 의자를 Shift D Z, Z축으로 하나 복사해 주시고 X축으로 90도 회전을 해줄게요. X축 90도 회전하는 단축키는 RX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넘버 패드 90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90도로 회전이 됩니다. 사이즈 줄여주시고 G키 눌러서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위치를 배치시켜 줄게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가셔서 면 선택 모드에서 면 선택해 주시고 I 눌러서 인쇄 페이스 그리고 E 눌러서 뒤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줄게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주신 다음에 스냅 켜주시고 Y축으로 이동해 줄게요. GY 눌러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면도 루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엣지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Alt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면도 루프 선택이 됩니다. 스냅은 꺼주시고 GY 누르면은 이 부분의 사이즈를 이렇게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살짝만 더 뒤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액자까지 수정해 주셨으면은 탭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신발도 만들어 볼게요. Shift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3D 커서 위치 바꿔주시고 Shift A 눌러서 이번에는 메쉬에서 큐브를 꺼내 볼게요. 그리고 사이즈 줄여주시고 스냅 켜주시고 GZ 눌러서 Z축으로 이렇게 카페 뒤에 큐브를 배치시켜 줄게요. 스냅 이제 꺼주시고 얘도 잠시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겠죠. 발이 들어가야 되니까 X 눌러서 딜리트 페이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엣지 선택 모드로 가셔서 이쪽 엣지를 잡으시고 Y축으로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이 Y 요 정도 면을 빼주신 다음에 여기가 너무 각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잠시 슬래시 눌러서 얘만 봐주시면은 여기 위쪽 면은 이렇게 다 선택해 주시고 엣지 선택 모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여기랑 여기도 선택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B 베벨을 주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면을 좀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고 버텍스 선택 모드 Alt Z 엑스레이 모드에서 위쪽 이렇게 선택하고 GZ 눌러서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신발이 완성이 됩니다. 슬래시 눌러서 바깥으로 가주시고 베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매트리스를 바로 베개로 만들어 볼 거예요. Shift D Z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 Alt S 눌러주시고 물론 그냥 Shift A에서 큐브 꺼내 주셔도 상관없어요. 사이즈 줄여주시고 Y축으로 납작하게 X축으로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요런 사이즈로 해주시고 GY 우선 요렇게만 해줄게요. 벽지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D 누르고 Z축으로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 가서 수정을 좀 해줄게요.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가주시고 A 전체 선택, Z축으로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한 요 정도로 수정해 주시고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안쪽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얘가 좀 더 크기가 커야겠죠. 근데 7번 탑뷰에서 그냥 S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향해서 사이즈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땐 그냥 S 말고 Alt S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살짝 익스트루드에서 그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록 노멀을 사용했을 때랑 비슷하죠. 이렇게 Alt S 눌러주시고 밑에 창을 눌러주신 다음에 오프셋 2분을 눌러주시면은 대각선으로 나오는 길이랑 일직선으로 나오는 길이가 이렇게 직각으로 나오게 돼요. 만약에 창이 사라졌다 하시면은 F9 눌러서 다시 창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Shift 누른 상태로 여기 바깥쪽 면도 선택해 주시고 또 Alt S 사이즈 키워주시고 이번에도 오프셋 2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랑 모양은 거의 일정한데 이렇게 크기만 커지게 됩니다. 여기 면 선택해 주시고 얘만 GY, GX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크기를 조정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디파이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조금 더 예쁘게 수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